예, 올해 주요 기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업의 역사와 또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늘은 2022년 유망업종 섹터 전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년에도 좋은 코너들 기대하겠고요. 올해도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내년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가장 지금 화두로 떠오른 거는 우여곡절도 많았던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여파는 좋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기대가 안 좋았죠. 예, 기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사실은 공급망 차질 때문인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은 그게 나쁠까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공급망 차질은 지금 예상으로는 전문가들은 2분기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D램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DDR5 전환으로 인한 공급 제약은 있겠지만 2분기 이후에는 공급 제약이 해소되면서 메모리의 가격도 약간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내년도 반도체 시장 전체 시장의 성장률을 한 7%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8% 늘어납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을 내년에 한 1,800억 달러 정도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한 60%를 잡고 있으니 좀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를 얼마나 따라잡을 것인가가 삼성전자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또 특히 시스템 LSI 부분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지지난주에 인수 합병 이제 허락된 낸드 플래시의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을 역전할 것인가가 아마 SK 하이닉스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겨울이 온다 그랬다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업황이 좀 회복되는 쪽으로 중심을 방향은 잡은 것 같고요. 네. 다음 기대하는 쪽이 자동차인데 네. 공급망 이슈 때문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한 해를 보는 게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완성차 맞습니다. 업체들 내년에 어떨까요? 원래 자동차 진짜 성장률을 12.1% 봤거든요. 네. 근데 결론을 이제 완전히 12월 달 봤더니 3.8%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역시 공급망 차질이 반도체의 공급망 차질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매출 성장률을 보는 맞습니다. 거죠. 예. 내년도 성장률은 5.3%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역시 반도체 대란을 염두에 두고 예상을 한 것 같고요. 현재 그 신차의 대기 시간이 1년 정도 걸릴 정도로 수요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게요. 수요는 강한데 네.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을 아주 낙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동 제한 조치가 조금 풀리면 렌터카, 카쉐어링 업체들의 신차 구입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 역시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인데 원래 올해 전기차가 예상 대비 85% 예상을 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예상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원래 약 4%였는데 올 6.7%까지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났거든요. 내년도에는 완성차 시장에서 8%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13.3%까지 높아질 걸 예상하고 있어서, 근데 전문가 예상치가 항상 매년 전기차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전기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배터리나 다른 반도체라든지 다른 공급 상황에 따라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업계는 전체적으로 5% 정도 예상을 늘어날 것이고, 전기차는 여기에서 전문가 예상하는 6%보다 훨씬 늘어난 8%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로 가겠다는 게 최근에 모멘텀이 됐었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은 사실 전기차는 들락달락하지만 2차 전지 특별히 이제 소재 쪽은 또 괜찮았고요. 셀 업체들은 사실 또 좀 어려웠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또 1월에 이제 LG 에너지 엔솔 상장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있습니다. 배터리 주가 장이 안 좋았죠. 예, 좀 많이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 배터리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배터리 출하량을 늘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는 곳이 SNE 리서치인데, 여기에서 지난 5월 달에 5개월 만에 전망치를 23% 높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 부족 현상은 올해도 내년에도 2025년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나쁘지 않은데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복병이 뭐냐 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에 내재화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큰 복병인데요. 음. 일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024년도에 텍사스와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 셀을 생산을 본격화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뿐만 아닙니다. 그 현재 벤츠, 폭스바겐, 토요타까지 빠르게 내재화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족한 배터리를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만 바라볼 수 없으니 내재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K배터리 3사에게는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합종인행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자본력이나 봤을 때 역시 내재화는 지속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배터리 주는 이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를 보는 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복병은 이 IPO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아주 딜레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값이 비싸서 완성차 업체는 끊이고 있으니까, 반대로 배터리 업체들은 빠르게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코스트 다운 전략으로 배터리를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났더니 내재화가 됐다? 그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아주 그 주의 면밀하게 보면서 배터리 주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배터리 소재주는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업체건 내재화가 되건 소재는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재주를 오히려 더 빠르게 좀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섹터 얘기를 박주근 대표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사실 성장주들,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나게 잘 가다가 9월입니다. 그때 이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도 시장 관심에서 좀 사라졌습니다. 네. 카카오는 올해 엄청난 자회사들 상장을 했고, 네. 네이버는 또 갈 길을 준비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뭐 연초부터 뜨거웠죠. 네. 누가 뭐 대장주가 되느냐 뜨거웠는데, 내년에는 저는 두 개 분야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핀테크입니다. 네. 예.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략이 다르죠.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기존 플레이어들, 금융사와 제휴를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는 직접 플레이어로 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정권, 은행, 손해보험까지 다 뛰면서 이제 플레이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데, 내년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어디냐면 가계대출 시장입니다. 네. 1,700조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벌어질, 이게 대환 시장인데, 이미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이 시장을 핀테크에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마 대격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현재 그 플랫폼은 핀다, 뭐 이런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아직 네.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요게 풀리면 대출 조건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서 내년에 이제 대출 대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자가 늘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존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기존의 대출을 이제 갈아타는 게 대환인 네. 거죠. 예.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대환 시장이 빠르게 급변할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이 바로 핀테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깃돌할 것 같아요. 이 두 시장에서 누가 성자가 되는가가 향후 이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가에 네.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 왜냐하면 이 성자가 결국은 이커머스 시장까지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주력한 관전 포인트고, 또 다른 이제 시장 하나, 대기돌 시장은 저는 구독 경제 시장입니다. 현재 올해는 사실 준비만 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메타버스, NFT가 사실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구독 경제의 플랫폼화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인데, 아시겠지만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이버는 네이버 플러스로, 카카오는 구독 온으로 이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웹툰, 웹소설, K-팝 여러 콘텐츠를 서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플랫폼화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화가 내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누가 성기를 잡을 것인가가 향후에 메타버스와 NFT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 두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누가 성기를 잡느냐가 아마 이 주식시장에도 그 가치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봤고요. 오늘은 이제 뭐 한 섹터나 기업이 아니라 여러 섹터들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뒤에 많이 있어요. 조금만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관련 산업으로 가서요.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있는데 주가는 아직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현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굉장히 좋을 거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 적자가 나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후판 가격이 연초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 4배가 네. 올랐어요. 조선주는 특징이 뭐냐면 충당금으로 이걸 메꾸거든요. 그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조선주의 수주 현황이 아주 좋습니다. 슈폭사에 네. 돌입했고요. 특히 조선사들은 이 경영 방식이 헤비테일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수금을 적게 받고 대금을 나중에 많이 받는 형태죠. 그러니까 반영될 때까지 1, 2년이 걸리는데 네. 1, 2년이 언제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오른 이제 이 실제로 반영될 텐데 여기에다가 뭐가 좋으냐면 이 턴어라운드와 함께 수요가 폭발을 했어요. 이미 올해 수요가 발주량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내년도에도 이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주량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우리 조선 3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 쪽이 네, LNG 쪽이 거. 강해요. 네. 거기에다가 이 현상이 재밌는 거는 원래 LNG 선도 여러 선들이 일본이나 중국은 자사선을 썼거든요. 네. 일본, 중국까지 우리에게 수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수요와 이 공급이 맞물린다면 조선주는 내년 하반기부터 후내년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선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으면서 가장 주목해보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요? 건설주는 원래 이제 지난주에 포럼을 가봤더니 네. 성장률을 0.2%밖에 안 봤어요. 내년이요? 내년을. 굉장히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정체적이네요. 네. 근데 SOC 사업은 사실 역대 최고거든요. 28조가 불려 있어요. 주택 분양 물량이 올해가 38만 가구, 내년에 40만 가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주 쪽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내년에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미 내년 SOC 예산은 이미 반영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건설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에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쪽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도 올 여름 쪽에 뭐 수소 얘기 엄청나게 했는데요. 태양광, 뭐 풍력, 수소는 어제 이제 수소 현대차 관련된 노이즈가 있어서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내년에 또 정책 기대감도 좀 있는 섹터죠, 이쪽이. 네, 정책 기대감 있죠. 네. 너무 영원합니다. 2050년입니다. 그런가요?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네. 친환경주로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하고 윈피아죠, 윈더죠. 네.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고 태양광 부분만 따져보면 네. 4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거기다가 CS 윈드조차도 3분기 어닝 쇼크를 했죠. 네.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주라고 해서 계속 이 주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을 저는 섹터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친환경을 보더라도 투자 포인트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여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건설, 식음료, 재활용 같은 쪽으로 오히려 초기에는 거기에 줄을 보고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주라고 해서 무조건 수소, 태양광, 풍력을 보기보다는 일단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가적인 주를 먼저 우선시 보고 이 친환경주긴 대표적인 수소, 이 태양광, 풍력은 좀 실적 위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투자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친환경주에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순서로 따지자면 배터리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수소고 그다음에 태양광이고 풍력 이런 순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뭐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열풍. 그전에도 우리가 뭐 미나리라든지 이런 게 많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워낙 대단했고요. K 콘텐츠의 BTS를 포함해서 콘텐츠 관련주들도 여전히 관심 있죠, 내년에?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뜰 수 있는 건 콘텐츠주죠.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 이제 공인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NFT를 또 안 물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같이 물려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요 시장은 콘텐츠주는 아까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주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개가 NFT와 연관되어 있고 상반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고 있는 엔터주의 플랫폼과 엔터주를 같이 보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것인가를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왜 기대를 일으켰다가 드라마가 폭망한 드라마가 있죠. 고요한 바다요? 네. 네. 이것처럼 특정 드라마, 특정 콘텐츠 기대서 오른주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플랫폼에 기대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엔터주를 좀 바라보는 것이 엔터주의 중장기적으로 보는 눈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해에 또 좀 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NFT 메타버스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콘텐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메타버스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실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이라 봅니다.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매력적이죠. NFT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몇 가지 난관을 우리는 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NFT가 이번 3분기에만 6조 9천억 규모가 거래가 됐어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한 것이 첫 번째 이제 보는 방법이 유동성 공급이 초래한 결과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판가름하게 봐야 된다. 예.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떴다면 똑같이 유동성에 다른 자산이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말에 보면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 70%를 차지했거든요. 올해는 4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실용성이 높은 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상자산과 NFT나 메타버스를 볼 때는 실용적인 것에서 우선 뜰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게 자산 형태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뜬 자산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NFT나 메타버스 새로운 기술이지만 실용성 위주로 가는 것에 우선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내년을 볼 때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산업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섹터 유망업종 했는데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뭐 내년에 한 항목씩 네. 예,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또 진단을 해야 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